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제 에너지 흐름과 물질순환 생물 다양성 3점짜리 문제, 수능 특강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마무리한 다음에는 이제 여름방학 동안 수능 완성을 또 풀이를 해 보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볼게요. 그린 가는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산자에서 물질 생산량과 소비의 관계를, 나는 이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피식량과 호흡량 중 하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생산량, 순생산량의 차이인 기억은 호흡량이겠죠. 그치? 그러면 니은은 당연히 피식량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BCD는 에너지 양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낸 거겠죠.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 이게 바로 총생산량이죠. 그치? 기억, 니은 모두 총생산량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 되겠고요. 다음 니은, A는 니은에 의한 에너지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A가 뭐죠? 생산자의 호흡이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기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C와 D를 더한 값은 B의 값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화살표 B고요, 나가는 화살표 C와 D죠. 요거는 같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이거 자주 나와요. 그렇죠? 숫자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들어오는 화살표, 그 다음에 나가는 화살표, 그렇죠? 양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에너지는 뭐 하니까?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 역시 틀린 말.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그린 가는 어떤 안정된 바닷가 바위 생태계에서 먹이 그물의 일부를, 나는 이 생태계에서 불가사리를 제거하기 전과 제거한 후에 생물 종수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불가사리를 제거하고 나서 생물 종수가 어떻게 됐어? 훨씬 더 많이 감소했네요. 그치? 이 말은 불가사리가 이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사리는 최상위 포식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우점종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치? 하지만 얘가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이 불가사리가 이 생태계의 균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종을 우리 뭐라고 해? 핵심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홍합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고등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홍합이 증가하면, 그렇죠? 고등은 증가하겠죠. 왜? 고등의 먹이가 홍합이니까. 지금 틀린 말 되겠고요. 종 다양성은 불가사리를 제거하기 전보다 제거한 후 감소하였다. 종수가 줄었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불가사리는 핵심 종에 해당한다. 역시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그림은 에너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을 에너지양의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 D는 각각 분해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중 하나이고 기억은 에너지 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일단 A, B, C, D부터 한번 볼까요? D는 유기물, 사체 배설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호흡을 하네요. 그러니까 얘가 분해자가 될 것이고, A는 태양 에너지를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생산자를 먹는 B는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B를 먹는 C는 2차 소비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태양에너지 2만 중에서 19,750은 생태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2만에서 19,750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 250이죠? 그래서 250을 받아서 130 호흡으로 버리고 100 어디로? 사체나 배설물로 넘어갔군요. 얼마가 남았지? 20. 이 20은 어떻게 될까? 1차 소비자에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화살표 250, 나가는 화살표 250. 항상 그 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B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20이 들어왔어. 그러면 7이 나가고 기억이 나가고 여기 또 나가야 되는데 이 값이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뭘 기준으로? C를 기준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C를 기준으로 하니까 나가는 화살표가 3과 1입니다. 4가 나가죠, 에너지가? 얼마 들어와야 돼? 4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B에서 C로 넘어가는 에너지가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기억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B로 들어오는 에너지 20, 나가는 에너지 7, 4, 11. 그러면 기억이 얼마가 돼야지? 9가 돼야지 그 값이 맞겠죠. 그치?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화살표, 나가는 화살표 일치시켜라.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9이다. 맞고요. 2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20%이다. 라고 했는데 2차 소비자잖아. 그렇죠? 전 단계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 에너지량입니다. 그렇죠? 그럼 현 단계 에너지는 요거야. 4. 그렇죠? 전 단계는 20이라고. 그렇지? 나에게 온전히 들어온 에너지가 4잖아. 그게 현 단계 에너지고 B에게 들어온 에너지는 20이잖아. 그게 전 단계 에너지야. 그러면 20분의 4 곱하기 100 얼마입니까? 25%가 되네. 맞네요. 25% 아니고 20% 됩니다. 4, 5, 20이니까. 니은 맞고요. 다음 3번 볼게요. 생산자의 총 생산량분의 순생산량의 값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생산자의 총 생산량은 얼마지? 그렇죠? 생산자에게 들어온 에너지 모두죠. 그러니까 250이 되는 거고 순생산량은 여기서 뭘 빼야 돼? 호흡량을 빼야 되잖아. 호흡량이 얼마야? 130. 그렇죠? 250에서 130 빼면 얼마지? 120이잖아요. 그렇죠? 2분의 1보다 조금 작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생태계에서 나는 질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 한번 볼까요? 생산자에게 들어가는 것이 B와 C예요. 그러면은 B가 NH4 플러스, 그죠? C가 NO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AN2가 공중에서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뭐가 돼? N2가 NH4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소 고정.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뭘까요? 이거 NH4 플러스 생산자가 뭐 하는 거야? 흡수. 그죠? NO3 마이너스도 생산자가 뭐 하는 거야? 흡수. 그러니까 이 생산자가 흙속의 무기압류를 뭐 하는 거야? 뿌리에서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보니까 A는 뭐죠? 나무를 제거했더니 질소 유출량이 많아진 거지. 나무를 제거하지 않은 숲은 질소 유출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기 한번 봅시다. 과정 기억은 탈질산화 작용이다. 틀렸어요. 질소 고정입니다. B가 C로 되는 과정에 질산화 세균이 관여한다. B가 C로 되는 과정 요거 뭐예요? 질산화 과정. 그럼 질산화 세균이 관여하겠죠. 저희 맞는 말이고요. 디귿. 구간 1에서 과정 니은을 통해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토양의 질소량, 토양 속의 질소를 뭐하는가? 생산자가 빨아들여가지고 그렇죠? 흡수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A는 뭐죠? 질소가 유출된 거지. 많이. B는 유출 안 됐죠. A에 비해서. 그러니까 구간 1에서는 어디에 질소가 많아? B에 질소가 많죠. 그렇지? 그러니까 D가 틀린 말이에요. A에서보다 B에서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D가 틀리고 니은만 맞습니다. 정답 2번 되겠어요.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지역의 연평균 온도 변화와 이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개체들 간의 연간 고사율. 이 고사라는 거는 말라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율은 그 비율인데, 그렇죠? 나타낸 것이다. 표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방안 중 하나에 대한 자료이다 했고, 가로축이 연도, 그렇죠? 연도가 80년에서 90년, 2000년, 2010년 수십 년 지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죠? 그것 따라서 뭐도 같이 상승했다? 고사율도 따라서 상승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료 보면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 그쵸? 의 구체적 이행 방안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는 의정서가 채택되었다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이 지역에서는 온도 변화가 증가할수록 서식하는 식물 개체들의 고사율이 감소하였다. 아니죠? 같이 증가했습니다. 틀렸고, 니은 기역은 국제적 수준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방안에 해당한다. 협약이죠? 국가들이 모여서 협약을 맺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맞는 말 되겠고,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은 지구 온도 변화의 원인에 해당한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6번 보겠습니다. 그린카는 어떤 하천 생태계에서의 먹이관계를 나는 이 생태계에 존재하는 동일한 크기의 두 웅덩이에서 A가 있을 때와 A를 제거했을 때 각 웅덩이에 서식하는 C의 평균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중 하나이고 각 웅덩이에서 A가 있을 때와 A를 제거했을 때의 C의 개체수는 같다. 개체수가 같다. 이걸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C는 생산자겠죠? B는 1차 소비자, A는 2차 소비자. 그렇죠? A가 있는 웅덩이. 그렇죠? A가 있으면 B가 개체수가 조절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C가 어떻게 돼? 점점 많아지는 거지. 그렇죠? C가 너무 많아지면 그러면 B가 C를 많이 먹겠죠? C가 다시 줄어들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A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 A를 제거해. 그럼 B 입장에서는 포식자가 사라지니까 좋죠? B의 개체수가 늘어날 겁니다. B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B는 C를 막 뜯어먹을 거 아니야. 자, 그럼 C가 줄어드는데 이때 C의 개체수는 같다 그랬으니까 C의 개체수는 그대로야. 하지만 뜯어먹히죠, B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길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늘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좀 클만 하면 뜯어먹히고, 클만 하면 뜯어먹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기억. A는 다른 생물을 먹어 그 유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다. 2차 소비자니까 맞죠? 구간 1에서 C의 생물량은 A가 있는 웅덩이에서가 A를 제거한 웅덩이에서보다 많다. 개체수는 똑같다 그랬어. 근데 A가 있는 웅덩이는 평균 길이가 A가 A를 제거한 웅덩이에 비해서 평균 길이가 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량도 많겠죠. 디귿. 구간 1에서 A가 있는 웅덩이에서 A를 제거하면 B의 개체수는 증가하겠죠. 그렇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포식자가 사라지니까 B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다.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표는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 생물 다양성을, 그림은 어떤 지역에 가뭄이 있기 전과 가뭄이 있고 난 후 이 지역에 서식하는 핀치 개체군 A의 부리 크기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생태계 다양성과 종다양성 중 하나이다. 가, 사막, 초원, 삼림 등 생태계가 다양하는 거. 당연히 생태계 다양성이겠죠? 나,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 당연히 종 다양성이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핀치 개체군 A라고 얘기했어요. 한 종이죠? 한 종 내에 부리 크기가 어때? 짧은 애에서 긴 애까지 모여 있는 거야. 다양하게 발달하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한다?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는데, 가뭄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생존하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가뭄에 약한 종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가뭄 이후 어떻게 돼? 감소하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억. 기억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생태계 다양성.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맞는 말. 니은. 나는 종수가 많을수록 전체 개체수에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높아진다. 이게 종다양성의 개념이죠.
맞는 말이고, 디귿. A에서 부리 크기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은 가뭄이 있고 난 후가 감소하였다. 맞는 말.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네요. 수능 특강 제일 마지막에 제일 끝에 있는 문제입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생태계의 먹이관계와 개체수 변화에 대한 자료이다. 바닷속의 열대우림이라고 불리는 켈프 숲은 다시마와 같은 대형 갈조류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곳은 켈프 이런 숲들이 뭐예요? 다시마. 생산자겠죠? 다시마. 여러 종의 해양 생물들의 서식처이다. 이 생태계에서 해달은 성게를 먹고 성게는 주로 다시마를 먹는다. 해달의 출현 빈도가 높은 곳에서는 성게가 드물고 켈프숲이 풍성하게 발달하였다. 이 해달이 성게를 어느 정도 먹어줘야 다시마가 또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가 무슨 역할을 한다?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종의 역할을 한다. 또 나왔어요. 니은. 해달의 모피를 얻기 위한 인간의 무분별한 해달 사냥으로 인해 해달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면 성게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때문에 다시마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켈프숲의 파괴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역. 기역은 생물 다양성 중 종 다양성에 해당한다. 여러 종. 맞는 말이죠. 니은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에 해당한다. 그렇죠. 무분별한 해달 사냥으로 인해 결국 숲이 황폐화됐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 파괴된 켈프숲의 복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달을 재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실제로 최상위 포식자를 도입함으로 해서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학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 1 수능 특강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은 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힘을 얻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풀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